이런 사실들을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그린피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반핵단체 소위 창설자,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여기는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라고, 여기는 박사가 500명이 있습니다. 로여가 100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과 미국의 에너지성을 상대로 로여들이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성률이 50% 이하면은 그 변호사를 쫓겨납니다. 무서운 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쫓아오는데, 이렇게 반핵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다 이해하고 나니까, 아하, 그래도 원자력이다. 앞으로 기후변화를 잡으려면 원자력밖에 없다. 하는 결론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이름을 내면은 노벨상 받은 사람 많습니다. 스티브 추, 그런 사람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 전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근원이 프로메테우스보다 더 잘 알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원자력이 계속 안전하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결과다. 대만도 이제 원자력을 다시 하자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지금 원자력을 해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믿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미국에서 배웠는데 미국이 혀를 냈습니다. 이제 미국 원자력은 산업은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류가 아프리카나 지중해에서 생겨가지고 그래서 퍼져나가는데 가장 액티브한 사람들이 가장 멀리 가가지고 자리 잡은 곳이니까 이 중에서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은 여기 대충 남았을 테고,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이상이 높은 사람들이 온 곳이 우리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인데 부품이 200만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5년 만에 짓고 한 개에 한 5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5년 만에 5조를 넣어서 딱 시간을 맞추고 딱 비용을 맞춰서 안전 허가를 다 맞는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공기를 2배, 3배 넘기고 예산을 2배, 3배 올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지금 죽이겠다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걸 떠났어. 그럼 원자력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아까 우리 피라미드 보셨죠.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비확산, 그리고 고진입 폐기물 없애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와, 우리나라가 서울이 지금 세계 가장 북경보다 더 심하고 인도에 맞먹습니다. 대기 오염 서울이.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게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서울에 사시면은 원자력 발전에 피해를 안 볼 것 같죠.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고 나면은 그거 다 뒤집어서고. 여기는요, 우리나라 발전소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원자력 방사능 뒤집어설 위험이 훨씬 적고, 대신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방사능 안 하겠다고 발전소 안 지어가지고 그 대신에 미세먼지를 가지고 다 마시고 있는 거죠. 1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22,000명이 미세먼지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훨씬 사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PEACE, Peace, 이것을 우리가 달성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원자력 산업을 오늘의 갤럭시 핸드폰처럼 만들어서 세계 에너지를 주름잡는 길로 가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확산에 대해서는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가 모든 욕심을 다 부려서 지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들을 주리를 틀고 원자탄과 협박하고 있는데 저건 아니죠. 자, 우리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북한의 업보를 다 우리가 탕감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세계에 많이 팔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가진 나라들은 핵폭탄을 못 만듭니다. 대서 핵폭탄을 개발한 나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지렛대가 있어서 그래? 핵을 안 줘? 그럼 불 꺼야 되니까 이게 엄청 부담이 큰 겁니다. 북한 같은 데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용후 해결력 문제인데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풀겠습니다. 첫째, 사용후 해결료는 속의 1%가 플루토늄이 들어있어요. 사용 해결료 답을 하나가 두 개가 한 1톤쯤 됩니다. 1톤에 1%면은 한 10kg 되죠. 그 플루토늄이 10kg 됩니다. 두 다발이면. 그럼 원자탄 두 개만 됩니다. 이걸 만약 땅에 묻어 놓는다면 그 플루토늄이 수명이 한 10만 년 갑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역사를 가졌는데 앞으로 뭐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요새는 프래킹이라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1.5km를 뚫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500m만 묻으면 될 것이다. 그래 500m를 지금 묻으려고 국민들을 좀 공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도구를 해가지고 다 원자탄 만들어서 세계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처리를 해서 고준위 폐기물을 내놓으면 이것도 또 만년 이상 갑니다. 그러면 그걸 또 테러리스트들이 끄집어내서 갈아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뿌리는 그런 테러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지하 조직이 됩니다. 그것도 또 막아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태우는 겁니다. 이건 핵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 핵 변환으로 태워버리면 300년 갑니다. 방사능이. 300년 동안 우리가 담장을 치고 군대가 지키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담장을 허물고 그걸 다시 일반 용지로 쓰면 되는 거죠. 요새 와서는 더 좋은 기술이 이 프래킹 기술이 개발돼서 대륙붕에 한 3km 깊이로 이렇게 파놓으면은 여기에 소위 쉐일 레이라고 하는 퇴적암층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퇴적암이 단단해서 가스도 1억 년 동안 못 빠져나와서 이런 걸 뚫어가지고 가스를 뽑아내는 게 프래킹입니다. 근데 프래킹은 뚫은 다음에 물을 막 집어넣어서 파쇄를 합니다. 문제가 뭐죠? 지진이 생기죠. 포항이 뚫기만 하면 괜찮아요. 거기다 고압 물을 집어넣어서 윤활을 하기 시작하면 지진이 생깁니다. 프래킹은 지진이 많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동해안에 이러한 퇴적암층이 있는데 이게 속에 옛날에 주라기에 너무 나무가 적고 용충이 적어서 가스가 별로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아주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거기는 프래킹을 안 하니까 그냥 중준위 폐기물 한 300년 가는 것을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이거는 1억 년 동안 가스도 안 빠져나가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업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이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 지금 공론화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되지만 그건 앞으로 한 10년, 15년감에 해결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고 문제로 넘어가면 이 사고는 심각합니다. 이걸 잘못하면 안전관리를 잘못하면 구소련이 왜 넘어갔느냐. 고바초프가 회고록에 자기가 한 소위 혁신 페레스트로이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체르노빌 때문에 넘어갔다. 한 거죠. 실제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GDP가 푹 떨어져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걸 한 맞고 난 다음에 예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맞고 이래서 우리는 무슨 저주받은 국민인가 이런 그러한
이 자괴감에 빠져서 젊은 사람들이요, 별 기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이 초식성이 돼가지고, 비전도 없고, 패기도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대형 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에서 거의 20km 이상의 방사능이 날아갔죠. 그런데 일단 정부가 이거는 규제를 잘못한 거죠. 어떤 일이냐 하면 여기에 쓰나미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지지해도 발전소는 1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다 정지되고 비상등 냉각이 다 되고 있었는데 1시간 후에 쓰나미가 들이닥쳤어. 들다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오나가와 발전소는 더 지진이 세게 왔어요. 가까이 진앙이 있었어. 그런데 그 지대가 높아서 쓰나미를 안 받았더니 그 발전소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이게 지진이 아닙니다. 세계 500개의 발전소에는 무수한 지진이 때렸습니다. 알메니아는 2만 5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는데 그 가운데 발전소가 멀쩡하게 정지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베 지진도 거기에 4천 명이 죽었는데 거기 발전소 3개 있었어요. 다 정지하고 돌아갔습니다. 쓰나미만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쓰나미 없어요. 그런데 이 쓰나미가 있다 하는 걸 다 알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저기에 그 사람이 크게 다쳐가지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와서 이 사람 1시간 내로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하는데도 의사가 응급실에다가 하루 종일 방치를 하고 있었는 게 그게 일본의 안전규제기관의 실책입니다. 왜 그랬느냐? 안전규제기관이 힘이 약했던 거죠. 독립성이 없었어. 이 발전 사업자한테 힘이 눌려 있었던 거죠. 동경전력은 천황하고 회장하고 독대를 툭하면하는데 이 안전규제기관의 장은 산업부 장관 밑에 차관 밑에 국장 레벨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동경전력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촉발이 돼서 인재다, 맨메이드 미스테이크다 하는 것이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것이 이제 일본 의회에서 독립적인 스타디 한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냐? 후쿠시마는 인재라는 겁니다. 인재 사고입니다. 다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그 이전에 벌써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발전소가 침수가 될 뻔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거는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그래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다 대비를 했습니다. 프랑스도 다 대비했어요. 그걸 당연히 일본은 쓰나미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죠. 왜 안 했느냐? 이 동경전력이 속에 좀 골마있어요. 그래서 비리도 많고 그리고 거짓말 하다가 들켜가지고 발전소가 15개가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엉망이 됐어요. 그런 형편에 자, 뚝을 쌓아라, 뭐 장벽을 쌓아라 이러니까 이제 안전규제기관하고 소위 사바사바 해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이 생각보다 부패가 많고 소위 표리가 부동한데 우리는 투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투명해요. 우리는 없는 것도 있다고 과장해서 하는 나라예요. 일본은 나쁜 문제가 100개 있는데도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 우리는 한 개 가지고 100개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 참 옆에 있는 나라인데 희한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도 안전규제기관을 굉장히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규제기관이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이거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20년 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 저는 과기부의 요 주의인물로 찍히었어요. 안전규제를 과기부에 독립시키면은 과기부에 힘이 빠지니까 자기들은 안 내놓으려고 그런 거죠. 정권 바뀔 때마다 저는 이제 인수위원회 가가지고 인수위원장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번 이야기했죠. 안 바뀌었어요. MB 때도 안 바뀌었어요. MB 때도 그때 부위원장이
누구였나 하면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었어요. 하여튼 모든 인수위원회마다 제가 갔습니다. 근데 김형호 국회의장이 저하고 산업부 차관하고 따로 만나자. 결론이 그래도 과기부가 너무 불쌍하다. 김용호 의장님은 정보화 통신위원장을 8년간 하셨으니까 과기부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과기부를 또 살려주는 다른 장치를 하고 안전규제는 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됐어요. 이 사건 터지고 제가 조선일보에 바로 다음 날에 이 독립 안 시키면 한반도에 대재앙이 이 금수강산에 이 후쿠시마 같은 불이 내린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바로 사설로 전폐지를 받았어요. 그걸. 그 다음날에 청와대 당정청위원회가 열려서 바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바뀌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장난을 쳤어. 원래 안은 다 좋은데 져서 결국은 또 과기부가 컨트롤하게 만들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자, 여하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다른 발전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전력을 1조 킬로와트를 만들어낼 때 석탄은 160명이 죽습니다.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근데 기름은 36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4명이 죽고 수력도 1.4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은 0.15. 그런데 원자력은 풍력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건 체르노빌 모든 원자력 사고를 다 통계해서 보험회사 데이터입니다. 자, 그걸 볼 때 지금 원자력은 소위 옛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체르노빌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극화가 돼 있고 즉 하나를 가지고 100개로 만드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곳이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